네, 또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뭔가 중요하게 실적 시즌을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NH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장님과 이야기 나누는 금요일을 기다리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코스피가 9,000을 넘었어요. 근데 마냥 와 9,000이다 라고 환호하기에는 앞에 시총 5위를 제외하고 본다면 과연 지수는 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뭐 그런 가정이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극강의 쏠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심플하게 이건 것 같아요. 계속 이럴까요? 사실 9,000을 이라는 어떤 의미 있는 지수대에 도달한 것은 역시 반도체의 큰 힘이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명분이 있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로 다시 시계추를 타임머신 타고 어제로 돌아가면 시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워시 관련된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크를 뒤엎은 반도체의 강한 랠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라는 거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계속 우리는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한국 시각으로 보면 목요일 오전에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컨센서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눈높이도 그만큼 높아져 있지만 그 눈높이를 충족시키고도 남지 않겠느냐라는 것과 우리가 브로드컴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실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뭐 디램에 대한 가격, 칩 가격에 대한 논리 굉장히 우상향, 전혀 노이즈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7월 7일입니다. 공교롭게도 럭키 세븐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그 날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올 건데 어제 소위 말해서 나왔던 얘기들은 네. 지금 리서치 반도체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컨센서스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한 5조 정도인데요. 근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는 삼성전자는 숙제가 있죠. 왜? 성과급에 대한 충당금 이슈가 있을 겁니다. 대략 추정해보면 10조 이상, 또 섹시하게 보면 15조 이상은 충분히 충당금을 덜어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효과 덤을 얻어서 100조 이상 나오지 않겠냐라는 것이 공식적인 오피셜한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트리트 컨센서스가 그렇게 벌써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흐름, 지금 2,000조가 넘어 있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지금 바짝 따라 붙어 있는 SK 하이닉스의 추격전, 이런 흐름들이 역시 ETF 등등의 어떤 수급 교란도 있었지만 다른 여타 섹터의 종목들을 팔고 그쪽으로 다시 쏠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어제 이어졌는데 그 논리가 사실은 허무맹랑한 수급의 머니무브는 아니었다는 점이죠. 바로 기승전 어닝에 대한 자신감 뿜뿜의 향연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여쭤봐도 알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당연히 홀딩 의견 주실 거고 계속 말씀 주셨던 삼성전기와 이런 기판 MLCC에도 홀딩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지금 사도 늦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포모에 이제 시달리던 분들이 이제라도 사겠다라고 한다면 안 말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제 시장, 이제 잠시 뒤에 펼쳐질 10시에 월드컵이 있는 오늘 중요한 날인데 또 다른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흐름이 오늘 그대로 복사판이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미 알려준 예상 답안지를 오늘 우리 한국 시장에 보여줬습니다. 인텔 날라갔죠? 반도체 테크 분위기 너무나 좋습니다. 네. 염려했던 채권에 대한 금리도 조금 꺾였죠. 그리고 유가 역시 아직까지 튀는 모습들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이란을 향해서 어떻게 SNS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텔이라는 기업을 들먹이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위대함을 다시 기업단으로 좀 넘기고 있다는 점이죠. 밀어주기라는 얘기도 좀 일부 있는데, 자, 그러면 예상 답안을 우리 한국 시장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일단 시초가는 반도체 향연이 나오겠죠. 근데 어제와는 분위기 좀 다를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다음에 SK스퀘어 뭐 이런 등등의 종목 외에도 다른 소부장을 필두로 해서 어저께 좀 반락했던 종목들에 대한 분노의 상승 움직임은 좀 일부 나올 것인데 비단 인텔이 어제 사실은 승자였고 뭐 샌디스크의 흐름들 보시면 아시겠고 최근에 일본의 키옥시아 홀딩스에 관련된 움직임들도 여전히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인텔 밸류체인 종목들 특히 장비단에서 후공정에서 인텔의 매출 포지셔닝을 차지하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PSK 같은 회사들은 인텔의 전체 매출 100 중에 15%가 인텔량 매출이 나오는 장비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인텔 밸류체인 종목 찾기가 일단 아침에 분주하게 네. 갭상승 출발할 건데 저는 이따가도 공략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반항아적인 전략을 한번 취해보자라는 겁니다. 다른 섹터들 한번 반도체가 아닌 다른 섹터에서 한번 빈틈 노리기 전략을 한번 취해보면 오히려 아침에 좀 약하다 하더라도 그게 장 후반 가면 갈수록 조금은 반란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바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전략을 취했냐면요. 네. 어제 사실 가장 우울한 섹터가 어디였을까요? 다 우울했는데 다 우울했죠. 원전도 사실 조선, 아침에 좋았지만 빠졌고 바이오, 바이오, 네. 제약 바이오가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지하 3층이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 4층이 있나 보네라는 움직임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망연자실의 움직임이죠. 사실 뭐 9천을 넘었는데 증권주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증권주도 함께 동반 커플링 현상에서 탈락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의 한국 시장 분위기인데 어제 특히 제약바이오의 이 불안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이유는 이제 7월이 되면 이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제도 개편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얘기들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만약에 분류한다라면 1등급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의 수, 물론 뭐 단독 보도 기사긴 하지만 70개인지, 80개인지, 100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00개 언더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봤을 때 거색 그 종목 안에 과연 제약바이오는 몇 종목이 편입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시장에서 걱정되는 거는 이 부분인 거죠. 혹시 2종목? 3종목? 시장에서는 막 10종목 이상 기대를 하겠죠. 왜냐하면 네.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데 시장은 굉장히 냉철하게 제약바이오 편입 숫자가 굉장히 작은 거 아닌가라는 일부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여기에 편입되지 못하는 2등, 3등급으로 분류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 그리고 워시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PC 물가를 연말까지 3.6, 근원을 3.3 지금 근원이 한 2.9 정도 유치하고 있는데 3.3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물가 그러면 금리가 또 튈 수 있는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 금리에 대한 걱정은 또 있다 보니 다시 제약바이오의 매크로적인 환경은 형성되지 않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반항아적인 투자 전략을 만약에 취한다라면 그러면 덩치 큰 코스닥 종목에 상위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왜?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가능한 환경이 빌드업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러니까 반도체만 볼매 나머지는 불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들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모두 ETF를 담자라는 전략이 아니라 일정 부분 덩치 큰 코스닥 많이 상위 시총에 있는 그 종목을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한번 취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아침입니다. 네. 그동안은 정발상 전략으로 저희에게 압도적인 그 상승을 보여주셨던 박 부장님이십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100, 200 간다, 200, 300 간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주시면서 저희에게 그 정발상에 맞춤한 전략이셨다면 오늘은 그 포지션은 있더라도 만약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축해 본다면 역발상적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코스닥 승강제에서 프리미엄 리그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잠시 후에 종목도 언급 주신다고 합니다. 기다려 주시죠. 자, 코스닥 또 코스닥인데 그냥 질문을 좀
생각나는 대로 네네네. 할게요. 아, 좋습니다. 사실 반도체, 뭐 코스닥, 소외되는 바이오 뭐 이런 쪽도 있었지만 코스피 대형주들도 사실 반도체 쏠림에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유한타증권의 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었지만 실적 좋은 코스피 대형주도 쏠려서 못 가는데 코스닥까지 관심을 가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게 말씀 주신 증권주이기도 하고요. 또 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아니면 전력단의 종목들, 뭐 조선도 그렇고요. 이런 자동차도요. 현대차, LG전자 이쪽도 다. 이 대형주에서 지금 그래도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고 보시는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코멘트이죠. 왜냐하면 실적이 레벨업이 되는 것이 많은데 이게 시장의 수급적인 성격 때문에 이 좋은 실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또 소외될까 봐 그러다 보니까 벌써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그러다가 자기 합리화를 하죠. 아니야. 다시 좋은 놈은 다시 제자리 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쭉 버티다가 보니까 이 수급의 어떤 교란되는 이런 흐름 때문에 마이너스 폭이 꽤나 많아서 지금 9천을 넘고 오늘 아마 갭상승하게 되면 아마 9천 한 3, 400 정도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오늘 아침이긴 한데 또 소외될까 봐 걱정이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닝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발휘될 가능성이 있어서 자 5일 동안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무려 1,500포인트 이상 가깝게 상승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코스닥은 딸랑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게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수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섹터 정도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백화점 주식이 이제는 저한테는 제 기준에는 비싸 보입니다. 제 기준에는. 그래서 같은 동종 섹터, 지금 오늘 보면 NDF 환율만 보더라도 1,530 이상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효과, 그 다음에 한중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인바운드 유입되는 흐름들을 쭉 막대 그래프를 색칠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수단 환율 효과, 그 다음에 인바운드에 대한 역사적 신고가의 데이터 효과로 보자라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내수단의 백화점보다는 좀 옆에 동네에 있는 호텔 레저 쪽으로 한번 시선을 옮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텔 신라. 지금 뭐 평일에 또는 주말에 호텔 신라를 여러분 부킹할 수 있겠습니까? 무려 1박에 트윈룸 같은 경우 100만 원 육박합니다. 그런데 쇼티지예요. 그 정도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투숙객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면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다소 좀 마음이 무거운 사업부이긴 하지만 적자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멘텀, 그다음에 어닝들 이런 것들이 2분기, 3분기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 여러분 5월 수출 데이터 보셨으면 알겠지만 전체 대수출 데이터량의 지금 45%가 반도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마 다음 분기, 다음 달, 그 다음 달에는 아마 50%를 넘어서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나올 건데 그러면 수출 데이터에 민감한 섹터들은 결국 수출을 잘 하고 있고 수출량이 많아지고 있고 수출 국가에 대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화장품도 사실은 어닝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해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APR과 달바 글로벌 정도는 조금 한번 이런 수출 데이터에 민감한 섹터니까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자동차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이번 주 초에 레포트를 하나 낸 게 있어요. 제목은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로보틱스 산업이라는 레포트를 쭉 한번 밑줄 치면서 공부를 해봤더니 되게 재밌는 마지막 문구가 떠오릅니다. 지금 시세가 시작을 했나요? 아닙니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후에 네, 저희 그래도. 네, 그래서 요것만 말씀드리고 네. 시세를 봐야 되겠네요. 현대차에 대해서 중립의견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왜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이 로보틱스에 대한 내러티브로 주가가 한 레벨 업이 됐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로보틱스 사업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액추에이터 사업부를 되게 높게 평가한다. 그래서 제시됐던 두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HL 만도라는 회사와 바로 현대
못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 완성업체들보다는 자동차 섹터 내에서 다소 로보틱스와 약간 연결 관계가 높은 두 회사가 한번 좀 모니터링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급하게 얘기 주셨어요. 시청자분들의 방송을 다 아시는 부장님이시라고 합니다. 저희 시총 상위 종목들 프리마켓 출발 분위기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까지 모두 다 상승이고요. 삼성전기 오늘도 갑니다. 전자가 힘내면서 삼성물산 또 같이 가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요즘에 삼성전자의 주가 급등에 여지없이 좀 반응을 보이죠. 함께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SK본주이기도 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일단은 2% 정도 올라가는데 이제는 이 프리마켓 시세에 좀 자신이 없어요.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우선 끝까지 더 좋은 흐름이 나오길 바라보겠습니다. 앞서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테라팩 관련해서 이제 파일럿 장비 얘기가 나왔었던 게 한미반도체랑 HPSP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그쪽엔 또 인텔 생산도 들어가니까 인텔 밸류체인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한미반도체 일단은 7% 급등 흐름 있고요. 조금 전에 공시로 약간 이제 수주 소식이 있었던 현대 롯데 2.6% 정도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이제 가보면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나? 바이오 종목들은 일단 약세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강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PSK, 아무래도 인텔 관련해서 연결고리가 짙기 때문에 PSK나 인텍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어제부터 계속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 변동 굉장히 큰 원익 IPS도 일단 5% 정도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심텍, ISC, 유진테크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자, LNC바이오가 요즘 뷰티 바이오단에서는 그래도 회복을 좀 강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나름 관심을 받았었고 오늘도 6% 정도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쪽이 움직이나 보겠습니다. 강원에너지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고 화신, 자동차 부품단에서 이제 로봇 밸류체인 얘기 나오면서 한 번씩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죠. 한국 PIM 함께 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와 SK스퀘어 정말 강하네요. 그리고 뷰노나 LNC바이오, 뷰티 의료단에서도 같이 상승을 타고 있고요. 원익 IPS 등의 종목들 올라갑니다. 인탑스도 참 오랜 부침이 조금 있었었는데 어제 주저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4%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 떨어지니까 항공주들 일부 개선이 되고 있고 VM 같은 경우도 SK향수주가 굉장히 많은 기업인데요. 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월덱스 김태성 본부장이셨던가요? 얘기 주셨는데 3% 정도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 확인됩니다. 자, 프리마켓 보니까 부장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반도체 진영이 정말 강력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하셨는지 후기 들려주세요. LNC 바이오 말씀하셨는데 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들 한번 미팅해 보면 네. 보통 이제 파마리서치의 이제 리쥬란이 대세입니다. 근데 우리 앵커님도 여성분이어서 말씀드리지만 네. 여성분들의 그 욕심은 알겠습니다. 피부를 당겨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는 알겠는데 효과를 좀 빨리 보고 싶어하는 니즈가 강하죠. 그죠. 근데 리쥬란을 아마 몇 cc 맞아보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아파요. 리쥬란 굉장히 아픈데 이 LNC 바이오의 리투오 같은 경우는 좀 덜 아프죠. 가격도 좀 싸고 근데 효과가 좀 바로 나타나죠. 해보셨어요? 아니 이거는 뭐 워낙 산업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람의 피부를 내 피부로 이식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좀 찝찝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어쨌든 주가가 좀 움직이길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요 장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 2장, 3장 정도 장표를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이제 워시가 이제 등장을 했고요. 이제 우리는 트럼프의 행보를 이제 6월부터 10월까지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간에 지금 이 흐름이 예전에 1998년부터 1999년, 2000년도까지의 소위 많이들 얘기하죠. 닷컴 버블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밑에 있는 옅은 선이 지금 이제 닷컴 버블의 흐름을 나타내고요. 지금 굵은 선으로 제가 선을 덧칠했죠.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당시와 현재는 매우 공교롭게 닮아 있는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율도 지금 고환율인 상태고요. 대한민국 위주로 봤을 때 그때 또 미국에 또 중간 선거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뭐 성추문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중간 선거 이후에 강한 랠리가 뻗었습니다. 그때 무슨 섹터가 뻗었을까? 그때 복습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IT입니다. 당연히 알죠. 두 번째 금융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헬스케어 제약바이오입니다. 오. 자,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IT 내에서도 무엇이 셌다? 소부장이었습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누가 나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SK하이닉스 시총 따라잡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따라잡을 수도 있겠죠. 왜? 지금은 온전히 레거시 퓨어 반도체 흐름이 좋으면 SK하이닉스의 베타가 더 커질 것이고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에 호재의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 머니무브가 있을 겁니다. SK하이닉스 좋은 게 더 많아요. 왜? ADR 남아있죠. ADR 이슈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키옥시아 홀딩스에 대한 흐름들이 세면 셀수록 2018년에 SK하이닉스가 4조 투자한 그 자금이 지금 얼마 됐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자본 이득으로 남아있을 거죠. 우리가 SK텔레콤 주가 올라간 게 통신주가 좋아서 올라간 겁니까? 엔트로피는 지분 투자 때문에 올라간 거였고 미래에셋투자증권이 주가가 증권주 온전한 전통적인 증권업의 호황 때문에 올라갔겠어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바로 스페이스X의 투자 때문에 올라간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모멘텀 발로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섹시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시계추를 과거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예전에 차화정 시절에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갔고 왜 꺾였을까? 그리고 2차 전지, 에코프로의 그 강력한 붐, 왜 올라갔을 것이며 왜 꺾였을 건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어닝, 경사도, 영업이익의 상승도가 꺾였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꺾인다는 거에 대한 논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추운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 때 그때 고민하자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필두로한 소부장에 대한 밸류체인 확실히 넓히실 전략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요거 되게 재밌는 내용입니다. 제가 요 장표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건가요? 네. 찾으셨을까요? 요겁니다. 2022년에 러우 전쟁 때 제가 그 파란색 선이 보이시죠? 요 파란색 선이 바로 유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유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유가가 꺾이는 순간 어떤 흐름이 나타나면요. 바로 IBB 티커를 사용하는 제약바이오 바이오테크가 주가가 올라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컨빅션 바이코를 외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아직 그건 아닌데 그 당시 유가가 반락했을 때 어떤 섹터로 옮겨졌을까? 그러면 당연히 유류 할중류 관련돼서도 대한항공 보셔야 됩니다. 대한항공 지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팔 때 안다라는 점입니다. 화물 운송 지금 운임료 굉장히 타이트하게 좋습니다. 왜? 반도체가 좋아서 화물 운송이 너무 지금 좋습니다. 대한항공은 절대 팔 이유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제약바이오를 왜 봐야 되냐면 그 당시에 유가가 꺾이지 않습니까? 유가가 꺾이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물가 쪽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이에요. 지금 워시가 누가 임명했습니까?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임명한 워시가 처음부터 어제 좀 약간 좀 일부러 세게 나타난 것도 좀 있지만 완전 매파의 가면을 바느질로 얼굴에 꽉 꼬맸을까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냥 고무줄로 살짝 귀에 얹었을 뿐입니다. 언제든지 이 가면은 벗을 충분히 준비가 되는 사람이 워시거든요. 다만 물가라는 점이 만약에 꺾여주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그리고 고용지표 굉장히 좋아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띵이 없어져서 주가가 한번 흔들렸지 않습니까? 고용의 흐름, 지금 월드컵이 막 한창인데 그 고용에 대한 흐름들이 좋은 흐름들은 제가 볼 땐 8, 9월에는 다시 고용지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이런 것들은 금리에 대한 반락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에게 인공호흡 정도의 흐름들이 지금 6월서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은 약간의 분위기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만 오늘 저는 반항아적인 전략, 약간 역발상인 전략을 오늘 하고 싶은데 다만 개별 작은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코스닥 좀 대형 자리에 매김하고 있는 저는 알테오젠을 오늘부터 조금 망원경을 끼고 쳐다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역발상 전략의 스토리 근거를 쫙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인 알테오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알테오젠 앞서 코스닥 이제 리그제 했을 때 프리미엄 리그군에 당연히 들어가는 종목이 될 텐데요. 만약에 코스피 이전하면요? 그러면 또 코스피 수급을 봐야 되나? 이러나 저러나? 참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네.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사해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그 알테오젠을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 주주들이 작년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아유 알테오젠 왜 코스닥에서 놀고 계십니까? 저기 코스피 큰 놀이터로 가셔서 오히려 좀 위험을 좀 더 높이십시오라는 것들이 하나의 큰 강력한 목소리였고 네. 주주들의 니즈가 강해지죠.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현대의 모습이 지금은 코스피라는 거대해진 이 동네가 온갖 간판이 다 반도체로 지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만약에 코스피로 이전해서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릴까라는 것과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코스닥에서 일단 자리매김해서 뭔가 그래도 좀 나는 조금 작은 동네긴 하지만 여기서 나는 대장 한번 돼보고 싶어. 그렇게 되면 패시브 자금을 왜냐면 지금 수급이 반도체가 워낙 업황이 좋아서 주가가 레벨업이 됐지만 이런 패시브 자금의 유입도 사실 무시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7월에 이런 여러 가지 코스닥에 대한 개편이 좀 있고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상장 폐지 종목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본시장의 건전성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보는데 이 제약바이오 특히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작년에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형님 다시 생각해보니까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그냥 여기 계시죠 라는 목소리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알테오젠 기억하거든요. 55만 원 가던 시절을 그러다가 30만 원 막 이렇게 내려와서 알테오젠 주주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낼 의지마저도 조금 꺾이는 흐름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요즘 들어 조금씩 회복은 보여줍니다만 사실 임상 실패 없이 주요 굴지의 제약사들과 이렇게 세계적으로 협력을 해나가고 있는 알테오젠 다시 목표가를 산정한다면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총 20조라는 그런 자를 쭉 잡으니까 20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영업이익단 그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냐에 대한 부분 로열티 수입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되게 불리시하게 보는 곳은 올해 3천억 정도고 내년에 6천억 정도고요. 그 내후년에는 한 1조 정도의 캐시플로우를 좀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컨센서스라고 한다라면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돈을 만지고 얘네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그런 제약바이오를 쭉 한번 찾아보면 그게 많지 않더라라고 했을 때 전체 업황에 대한 바닥 조짐, 그다음에 올해부터 시작되는 좀 통장 잔고에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들 점검해 보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테오젠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는 뭐 당장 나올 게 있냐라는 법적인 뭐 이슈도 조금씩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심은 단계적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발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AI 주도주에 대한 시각이야 그대로 유지있지만 역발상 전략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스토리 그중에서 알테오젠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NH투자증권 박지훈 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